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효성입니다. 이번에는 만점마무리라는 강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 제목부터가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죠. 이 만점이라는 무게감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OT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만점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뭐가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인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데요. 6월 모평이 어땠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순서대로 총 5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물론 EBS 기준인데요.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는 자연과 윤리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생소한 선택지가 보였거든요. 특히 싱어의 입장에서 이제 자연의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반응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수능 완성에서도 이제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선택지 작년 모의평가 연계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수능 완성에도 설명해 드렸고요. 올해 수능 완성에도 설명해 드렸고 충분히 맞출 만한 사실 선택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정적 정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왜 틀렸는지, 왜 오답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이것도 기본 개념에 충실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었거든요. 굳이 헷갈렸다면 이제 사형과 이제 종신노역형에 대한 베카리아의 입장이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또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론 같은 경우에 조금 새로운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모겐소 입장에서요. 제가 수능 특강에서 정말 강조 많이 했었던 국제법에 대한 모겐소의 입장들이 이제 제시문과 선택지로 어느 정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본 개념에 좀 충실했으면 됐다. 특히 칸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정답을 못 맞췄는데 칸트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칸트의 사회계약론의 구조들, 그리고 이 국제사회 문제들에 대한 칸트의 어떤 국제적 자연 상태와 그걸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국제적인 사회계약의 문제, 국제적인 어떤 계약의 문제, 국가 간의 계약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충분히. 그죠? 그리고 해외 원조론에 있어서도 굳이 헷갈린다면 이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이 선택지가 좀 헷갈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가 자유적 만민들과 그리고 적정 수준의 만민들을 통합하고 있는 포괄하는 표현이다라는 것도 역시 제가 수능 특강에서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커트라인도 그렇게 낮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우면 오답률이 막 80%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그리고 기출 분석도 잘 해두셨다면 이 문제들은 당연히 맞췄어야 하는 유형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처럼 막 새로운 내용이 이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개념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강조하면 할수록 저도 참 그런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탐구 영역에서. 여러분 이거 사탐도 마찬가지고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도 풀고 뭔가 선택지도 추론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브노트 자료 언제든지 만들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통해서 개념 정리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수능 특강 올해 강의에서는 정말 빠짐없이 다 세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심화학습이죠. 뭐에 대한 심화학습? 기출 선택지에 대한 심화학습. 그러니까 이제 주제별로 기출문항을 좀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분배적 정의면 분배적 정의, 뭐 교정적 정의면 교정적 정의대로 이제 주제별로 기출문항들을 쭉 풀어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완성 강의에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제 강의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정말 6월 모평은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다.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실전 연습이죠. 실전 연습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어쨌든 시험장에서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도별 기출문항을 좀 풀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원래는 주제별 문항을 풀었는데 이제 연도별 문항이죠. 근데 이 주제별 문항 푸는 거랑 연도별 문항 푸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꼭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 만점 마무리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예년 교재에 비해서 올해 만점 마무리 교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어려운 선택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화적인 내용들에 좀 대비를 하고 싶다. 뭔가 이 불안함, 항상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 불안함을 좀 대비하고 싶다면 만점 마무리 교재 풀어보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죠. 네,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인데 5강, 총 80분 각각의 강의 80분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뤄내야 할 이 목표들, 특징들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하면서 항상 풀어보셔야 되고요. 20문항 28분 안에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좀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푸세요. 일단 시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넘겨서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었으면 이제 피드백 해야겠죠. 당연히 정답 위주의 피드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노트 펴놓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랑 비교해가면서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틀린 것이 있는가, 혹은 내가 응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범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 강의의 가장 핵심은 약점 보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제별로 기출문항을 풀 때도 있고요. 연도별로 기출문항을 풀 때도 있어요. 근데 주제별로 기출문항을 풀다 보면은 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실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데 연도별 기출문항을 또 풀어보잖아요. 그럼 실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기출문항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기껏해야 여러분 분배정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한 문제 들어있어요. 20문항 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연도별 기출문항이나 이 만점 마무리 같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 보완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주제들이 있다면,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위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 거쳐야 될 것이고요. 좀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수특 수완 강의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연과 윤리가 어려워요? 그러면 수특에서 자연과 윤리 듣고 수완에서 자연과 윤리 들으시면 한 3-4시간 정도면 자연과 윤리 완벽하게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시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다면 강의를 다시 듣는 순간 못 보던, 놓쳤던 디테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꼭 약점 보완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라는 요 멘트, 사실 제가 한 2년여 정도 계속 이제 클로징 멘트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만점이라는 이 목표는요, 정말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을 보고 있는 당사자인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느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어요. 제 강의 잘 따라온 학생들이라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그리고 만점 마무리까지 잘 따라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만점의 고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자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감 가지시고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